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4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요, 자율주행 원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분야별 국내 기업 간 협력을 돕고 상용화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 참여도 촉진해 기술 완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 2,800만 명의 서비스형 모빌리티 플랫폼 바로 카카오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증 지원을 통해 신규 서비스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요, 지난 6일 KM 자율주행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 자율주행 기술의 서비스화를 돕고 이종 분야 간 협력 촉진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를 통해 쌓은 기술력으로 자율주행 환경에 최적화한 배차, 경로 생성, 도착 시간 계산 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국내 파트너사로서는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인 오토노머스 A2G, SWM, 도르 드라이브, 그 다음에 소프트 업체 마스오토, 그 다음에 전기버스 업체 에디슨 모터스도,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스라는 자율주행 기반의 정밀지도 시스템 개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에는요, 드라이브 유라는 이스라엘 소재 자율주행 차량 원격 관제 솔루션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콘티넨탈 등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빌트는요, 사업혁명, 공동기술연구 등을 통해 각 파트너사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합하고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완결성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파트너사가 기술을 빠르게 실증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인프라에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반의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을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 차기 승용 수전기차 모델의 수연료전지 내구성을 30만 킬로로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증 주행거리가 16만 킬로미터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늘면서 수연료 전지 교체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또 택시 업계에서도 이제 수택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급이 확산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내년까지 내구성 30만 킬로미터 수준의 수연료전지 기술력을 확보하고요. 오늘 2023년 하반기에 출시한 넥소 보험 변경 모델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까지 50만 킬로미터로 늘린다는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택시 등 영업용 모델 추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0만이면 사실 교대 근무로 주행거리가 긴 법인 택시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법인 택시 연평균 주행거리가 한 최소 8만에서 최대 10만이지만요. 내연기관차 기준 법정 차량 제한이 4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내구성 30만 킬로로 늘린다는 의미지 30만 킬로미터를 선다고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국토교통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요, 지난 9일 날요,
지난 4년간 진행해온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 개발 최종 성과 발표를 개최하고 동시에 영동선, 중부 내륙선 등 약 80km 구간에서 화물차 4대의 현장 시연도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일날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공용 도로 기술 시연도 함께 진행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시연에는 이제 영동선 덕평 IC부터 원주 IC, 중부 내륙선에서 서여주 휴게소에서 여주 JC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잠깐 녹음을 하는데 잠깐 좀 불안정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이보다는 어플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잠깐 중간에 버벅거렸다는 점을 여러분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시연했던 게 앱 기반의 운영 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차량의 군집 대열에 합류, 유지, 이탈하는 전체 과정을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했던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를 바로 이것도 역시 이거는 중기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상생 합의안 도출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요. 중소벤처기업으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중심으로 하는 완성차 업계 5년 10만 킬로미터 이하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동의하며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겠지만요. 이제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입 방식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는 결국 중기부가 최대한 시일 내 안에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 규모만 사실 20조 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은요,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9년에 초에는요,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다만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해 11월에 부적합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적합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기부 결정 권한이 넘기게 됐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어떤 결론에 따라서 폭풍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5년에 10만 킬로 이하의 중고차 판매 허용 방안에서는 뭐 양측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어졌는데, 이제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입 방식 등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중기부가 이제 양측의 의견을 봐서 조금 합의점을 만들어서 결정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디스토링 구독, 팟빵과 팟캐스트 공유 후 마지막에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